우선 이 도시들이 철강 산업이랑 같이 커왔다는 거, 이게 중요하죠. 역사가 거의 뭐 철강의 역사니까요. 근데 요즘은 탈철강 시대 이런 말까지 나오잖아요. 그만큼 철강 산업 미래를 밝게만 보긴 좀 어렵다 이런 분위기고요. 그러다 보니 이 도시들도 고민이 깊어요. 철강을 다시 살려야 하나 아니면 다른 산업으로 확 바꿔야 하나, 그것도 아니면 뭐 그냥 같이 가는 건가? 바로 이 지점, 이 분석이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. 네, 맞아요. 그 분석 자료에서 특히 강조하는 게 뭐랄까, 철강 산업이 좀 어렵다고 해서 그 도시까지 같이 주저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. 산업은 바뀔 수 있어도 거기 사는 사람들 삶은 계속되어야 하니까요.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그 국가적인 과제 있잖아요. 수도권 집중 문제 풀고 지역 균형 성장 이루려는 거. 이거랑 딱 연결된다는 거죠. 아, 그렇군요. 사실 뭐 수도권이랑 비수도권 격차는 다들 아시겠지만 심각하잖아요. 이게 국가 전체 성장 잠자력까지 깎아먹는다는 얘기도 많고요. 그래서 정부도 어떻게든 전국토를 좀 다극화하려고 하는 거고. 다 분석을 보면 아무 기반 넘는 지역에 새로운 산업 기반 만든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. 시간도 돈도 엄청 들고. 그런데 포항, 광양, 당진 같은 도시들은 이미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그 기반이 있잖아요. 뭐 인프라, 기술, 인력 이런 것들요. 이게 큰 그림에서 보면 아주 중요한 자산이라는 거죠. 와, 그건 진짜 생각 못했던 관점이네요. 그러니까 뭐랄까, 맨 땅에 헤딩하는 것보다 이미 어느 정도 밭이 일궈진 곳, 이 기존 철강 도시들을 잘 활용해서 전환시키는 게 지역 균형 성장에는 더 효율적일 수 있다. 설령 그게 이제 더 이상 철강이 아니더라도 말이죠. 바로 그겁니다. 분석은 그 가능성을 떡 제시하고 있어요. 물론 이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라고 또 솔직하게 인정해요. 철강 산업이란 게 그 특성상 예를 들면 물류비나 그 일관 공정 효율성 때문에 특정 지역에 확 몰릴 수밖에 없었잖아요. 그래서 한번 이게 좀 꺾이면 다른 걸로 바꾸거나 다각화하기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. 구조적으로요. 그게 참 풀어야 할 숙제죠. 듣고 보니까 정말 산업 문제랑 지역 공동체 생존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네요. 그래서 분석에서도 그냥 산업 전문가만 보는 게 아니라 지역 전문가하고 같이 협력해야 한다. 이게 필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군요. 네, 그리고 각 도시마다 사정이 다 다르잖아요. 포항, 광양, 당진 다 특성이 있으니까. 그래서 각각에 맞는 그야말로 맞춤형 생존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고요. 그리고 무엇보다 이걸 추진할 정부의 어떤 강력한 의지, 정치적 리더십,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. 자, 오늘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셨을까요? 특정 산업 도시의 미래가 그냥 그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제 전체의 어떤 건강성, 그리고 지역 균형이라는 큰 그림하고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좀 확인한 것 같습니다. 이건 단순히 철강 도시 어떡하지 이 문제가 아니라 주력 산업이 바뀔 때 지역 공동체를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할 거냐, 이런 근본적인 질문인 셈이죠. 네, 결국 분석이 제안하는 핵심은 그거예요. 이미 있는 강점을 버리지 말고 잘 활용하자는 거. 기존에 구축된 그 산업 기반, 인력, 이런 것들을 어떻게 미래지향적으로 전환시킬 거냐. 거기에 성패가 달렸다고 봐야겠죠. 그렇다면 이 분석을 바탕으로 여러분 스스로 한번 던져볼 만한 마지막 질문은 아마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. 만약 기존 산업 도시를 전환하는 게 정말 가장 효과적인 길이라면 과거를 그냥 보존하는 걸 넘어서요. 미래를 향한 성공적인 전환, 이걸 실제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정부, 산업계, 그리고 지역사회는 구체적으로 어떤 좀 대담하고 혁신적인 파트너십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? 오늘 이 깊이 있는 탐구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